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많죠. 애초 접근 방법이.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뭐 테마주나 이런 걸 하나 이제 그 수익을 실현하면 뭐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 테마주 자체를 직장인이 이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면서 그런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부동산은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그러지 않는 게 좀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해도 보통 한두 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1년을 넣어놓는데, 그러면 그 1년치 금리 보통 요즘 5% 정도 되는데, 5%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선 오롯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투자하는 목돈도, 저축하는 목돈도 1년을 기다리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애초에 이제 주식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주식도 좋은 종목을 천천히 매수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목을 이제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실적이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 그거 가지고 종목을 찾는데, 그리고 다음에 제가 21선 추세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찾는 강의도 별도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굳이 미련을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난 종목은 비중을 절반이든 조금이든 분할해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죠. 저는 보유 종목은 30개 이상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 저는 종목이 한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 매매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매매일지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적을 때는 보통 1억까지 가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이제 많이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장점은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서 큰 수익, 뭐 최소 100% 이상이겠죠. 어, 그러면 시드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물렸을 때는 기다림 시간도 굉장히 길겠죠. 그리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타더라도 그 평단가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 종목을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직장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그 좋은 정보에 진입하기 수 있는 기회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본 것도 한계가 있고, 하루의 이제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에 굉장히 큰 시간을 할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종목 편입을 하고 보유 종목을 다양하게, 섹터도 다양하게, 그리고 선정한 종목을 최대한 천천히 분할해서 매집을 하고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락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하락할 때 종목이 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보면 지수가 금요일에 1% 정도 하락했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면, 그 보유 종목 중에 지수보다 좀 지수가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선정을 해서 분할해서 있는 현금을 이제 매집을 하고, 그래서 그 종목이 수익권에 들거나 원금이 됐을 때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그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저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하락하는 시기에는 종목 수를 늘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귀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 그 종목에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뭐 종목을 뭐 늘려도 되지만 현금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선정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이슈나 테마가 엮여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절반을 정리하든 다 정리하든 30%만 정리하든 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장이 안 좋았죠.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가 작년 12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2,500을 갔다가 2000이 깨져 올해 초에 2000이 깨졌죠. 이런 상황에 똑같은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락장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작년 12월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럼 제가 플레이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KNJ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SiC 포커스 링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비중을 좀 들이고 또 이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분할해서 계속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이 됐고 스윙이 돼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해서 계속 팔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저는 매집이 아주 잘 돼 있는 이 종목 같은 게 잘 돼 있는 종목이어서, 물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종목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보시게 되면 12월 이 하락장에 매집을 계속했습니다. 이 하락장에 그대로 매집이 들어갔죠. 그래서 1월에 보유했다가 들어 올릴 때마다 계속 줄여나가서 지금은 다 털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매집한 기간은 12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12, 1, 2 석 달 동안 수익을 낸 거죠.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죠. 20%면 곱하기 4하면 80%, 1년으로 환산하면 80% 수익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수익이 나면 뭐 판단을 하는 거죠. 계속 가져갈 건지, 그냥 다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찾을 건지. 저는 지금도 싼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지금 플레이는 종목을 저점에서 이제 계속 분할해서 담아가고 차익 실현하는 플레이를 3월에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OCI도 12월 뭐 후반부부터 쭉 모아가서 지금은 이제 다 털었고요. SL도 후반부부터 쭉 모아가서 지금은 다 털었습니다. 후성도 매집이 잘 돼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분할해서 다 매도를 했고 다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밴드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DS도 마찬가지고요. 해성DS도 12월부터 진입을 해서 스윙이 됐고 분할해서 매수했는데 이날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컴투스도 쭉 분할해서 매집을 하다가 우리 급등이 한번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때 덜어 털고 더 못 가서 쭉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매집이 잘 된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SPG는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주중에 실적이 나오는 모토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두 번밖에 못 샀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줄 때를 기다렸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보다가 다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볼 계획이고요. IS 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하니까 이날 다 저는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레벨업이 한 번 더 돼 있는 상황인데 뭐 또 기회를 주면 진입할 생각이고요. 현대해상도 매집을 몇 번 못했는데 현금이 좀 모자라서 조금 매도하다가 이렇게 급등해 버릴 때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뭐 매집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TY홀딩스도 매집을 거의 못했는데 장대 양봉이 이제 두 번 나오는 상황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신성델타도 마찬가지고요. 신성델타는 뭐 매집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매집하는 기간을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마 3월도 이런 추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을 주게 되면 매집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 가격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스윙 구간으로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 말고 뭐 제가 바이오 중에 실적 안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기업이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계좌에서 이제 계좌를 이제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이관을 하면서도 평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10,000원이 넘었었습니다. 계속 물려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종목이 27,000원까지 갔던 모더나 관련 테마를 타고 갔었는데 제가 들어간 시점은 요 정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당시에는 추세의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쭉 추세가 하락하면서 4,550원까지 하락했던 종목인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제 친미 성향의 정부이고,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고 DNA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했고, 드디어 요때 한번 좀 들어 올렸을 때 조금 줄였고요. 다시 또 빠졌을 때 계속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때 대부분의 물량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어서 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종목을 보유하면서 플레이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점 뭐 내가 생각하는 밴드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분할해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수익 구간에 올라가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 크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북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북 관련주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북한과 이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방산 테마 관련 주가 등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포트가 전부 다 실적이 나오는 주로 할 수도 있지만 1%, 그 종목마다 비중을 0.5나 1% 정도로 주고 이런 종목을 구간마다 플레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매매하는 기술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쭉 매집을 했다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 이것도 구간을 계속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북 관련 이슈가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났고 봄이 됐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 이슈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도 구간에서 계속 그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TY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장비 관련 주인데 이렇게 이제 매집을 했다가 단기간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줄였고요. 줄였다가 다시 또 평단 밑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500원이지만 더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평단을 낮췄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구간에 가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시는 종목을 일단 쭉 전체를 서치를 한번 하시고 그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왜 안 갈까 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종목 몇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다음 주에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형태로 플레이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저가 매수한 것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가고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팔면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연 종목을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도 써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하락장 구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